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무산된 이후로 지금 한국 사회가 격동 속으로 그렇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의 대통령 직무 배제,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공동국정 운영, 이런 납득할 수도 없고 법적 기반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아주 찰떡궁합처럼 이렇게 궁합을 맞추어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빵빠레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의식이 있고 사물이나 현상을 차분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 데자뷰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어디서 이전에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의 상황이 지금 계엄이 무산된 이후에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압박하고 여론이 동원돼서 범죄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기정사실하는데 방송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여했고 신문들도 기여를 한 겁니다. 조선중앙동화, 특히 JTBC가 태블릿 PC하고 관련해서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 사건이 여러분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언론사가 미안하거나 유감스러운 것을 표현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여론을 동원해서 범죄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이 나와서 여론이 정한 그런 범죄 사실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란 그런 용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중들의 분노를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복시키는데 조선중앙동화, 특히 MBC 같은 그런 방송국들이 크게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거물을 조작하는 데는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윤석열 씨, 그리고 그 다음에 당대표로 있는 한동훈 씨, 두 사람이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죠. 증거의 대부분이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한동훈 씨는 미안하다든지 이런 것을 표현한 적이 없을 겁니다. 당시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면은 수사팀장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고, 그 다음 그 밑에서 작업을 조작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가장 핵심 인물이 지금 한동훈 씨인 겁니다.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거의 그거죠. 국민 대다수, 설문조사를 해보면 95%는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한동훈 당대표는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권으로 윤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 이렇게 아주 건방지고 위법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법에 대해서 식자청이나 언론들은 다 여러분들 침묵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위법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정해진 결론, 대통령을 조기에 쫓아내는 부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힘을 합해서 대통령 쫓아내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전반적인 정서는 법적 체계, 그리고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이렇게 제도를 중심으로 매사를 보기보다도 분노와 갈등과 정오와 감각과
필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선전선동을 능한 사람들이 방송사 같은 걸 좌우하고 아주 불리한 정보를 쏟아내면은 깜쪽같이 여러분들 범죄자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보는 여러분들 이번에 계엄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거 부정 문제를 정상적인 그런 제도 하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계엄을 감행한 겁니다. 사후적으로 그 계엄은 대단히 무모했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자충수를 둔 그런 결론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마치 경영자가 투자를 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 결정을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여러분들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판단에 여러분들 뭐 잘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판단 문제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계엄 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과연 대통령이 법적인 하자가 있었느냐,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 전체는 대통령이 행사한 계엄 선포권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내란범으로 몰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그 방향으로 그냥 몰려갔기 때문에 하는 사이에 그냥 세상이 바뀐 거죠. 그리고 많은 그런 한국의 시민들은 뭐 이 문제를 본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사안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바로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정권 하에서 수많은 친좌파적인 그런 정책들이 양산이 된 겁니다. 탈원전,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여러분들 급속한 인상, 모든 것 여러분들 한 400조 이상 정도의 국가부채 증가, 문재인 케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쏟아져 나온 겁니다. 딱 4년 만에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가진 겁니다. 오늘날 삼성전자의 기술력 문제도 저는 문 정권의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5년 정도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기초는 상당히 많이 허물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5년이 아니고 그게 예를 들면 20년, 25년, 30년, 50년, 100년 정도 좌파 집권이 계속된다. 그렇게 상상해 보시게 되면은 뭐가 일어날지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아마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는 것이 탄핵의 형태든 아니면 조기 하야의 형태든 간에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나 형식이 탄핵이든 아니면 하야든 간에 그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좌파 권력이 영구 집권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한국의 주류 사회를 대체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박근혜의 몰락이 문정권의 출범, 윤석열의 몰락이 좌파 영구 집권의 개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번 사안이 대한민국의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주류 세력이 완전히 교체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주류 세력이 해양 세력으로부터 대륙 세력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부의 이런 변화뿐만 아니고 국방 외교 면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은 교역국가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외화를 가득해 가지고 그다음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아니면 에너지를 구매하는 그런 교육 국가입니다. 그 교육 국가에 좌파가 영구 집권하는, 장기 집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교육 국가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하락하게 될 겁니다. 한국이 이번에 윤 대통령이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선거 제도에 문제가 많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과 지배 엘리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고통스럽지만 선거 제도의 투명성, 구체적으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할 수 없도록 전산에 의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그런 그야말로 양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에 이뤄낼 수 없으면은 그것은 곧바로 좌파가 한국당에 영구 집권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멸치떼처럼 갈치떼처럼 그렇게 그냥 몰려서 그냥 우당탕탕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참 깝깝한 세월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